이 김건희 여사는 적어도 에르메스급 이상만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디올백 300만 원짜리 이게 성이나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도 유 비서한테 본인이 사용하던 거라든지 좋은 제품들 들어오고 그러면 쓰던 것도 주고 그랬어요. 유 비서한테. 김 여사가. 그러고 이제 정지원 비서는 굉장히 중성적인 이미지입니다. 키도 굉장히 크고 양복 자켓을 입으면 남자처럼 보일 정도의 중성적 이미지라 디올백을 줘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정지원 비서는 똑같은 측근 비서 두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이 비서는 유모 비서는 굉장히 또 이렇게 여성적이고 신혼부부의 캐릭터의 신혼부부 여성 같은 느낌의 그런 모습이 캐릭터가 보이는 분인데 그분은 어울립니다. 그리고 자주 평소에 이제 유경호 비서한테 여사가 이제 쓰던 것도 주고 하는 차원에서 너 쓰라고 줬답니다. 유 비서한테 줬답니다. 그 구체적인 워딩도 있어요, 제보가. 그래서 그 유 비서가 이거를 갖고 이제 뭐 중고시장이나 당근마켓 같은 루트를 통해서 처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유 비서에 줬다고 하는 거는 김 여사도 타인에게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그걸 뭐하러 가져 유 비서한테 줬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 제보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유 비서가 십자가를 맨 겁니다. 자기한테 줬는데 이 사건이 이제 발생하니까 이거를 뭔가 이제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뒤 정황도 안 맞고.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처럼 문고리 3인방 같은 4명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들을 오늘부터 언론과 국민들에게 낱낱이 그들의 죄목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늘 조모, 유모, 정모, 장모 이런 행정관의 이름을 여러분 매스컴에서 들으셨는데 궁금하다는 분도 많고 이제는 알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조연경 과장 그리고 가장 최측근 비서 유경옥 비서 정지원 비서 그리고 남자 행정관 장동진 비서 이 4사람이 바로 문고리 3인방 같은 역할로 김건희 씨를 둘러싸고 지금도 권력을 비호하면서 디올백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디올백이 현재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왜 검찰에 제출도 못하냐고. 어저께 몰래 조사를 받고 갔잖아요, 김건희가. 그런데 이 증거물을 제시도 못했어요. 검찰도 확보를 못하고 있고.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최재형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 비서인 최측근 비서인 유경옥한테 그냥 넣으라고 줬다라는 거잖아요. 이 증언은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의 취재와도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놀랍도 똑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김건희 과거에도 유 행정관, 유경옥 비서에게 쓰던 명품 수시로 줬다. 자, 몇 달 전에 김건희와 유경옥을 모두 잘 아는 제보자를 한 명 만났답니다. 기자가. 자,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유경옥 비서는 코바나 컨텐츠에서부터 10년 이상 김건희를 모시고 있는 분이에요. 정작 월급은 많이 안 주면서도 김건희는 본인이 쓰던 명품 가방 같은 것을 유경옥 씨한테 자주 줬어요. 그런 건 널브러져 있으니까 널브러져 있대요. 그리고 가끔 해외도 데려가고 유경옥 씨는 코바나 컨텐츠 시절 회사를 그만뒀다가 재입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명품 가방 같은 것도 다시 돌아간 이유 중 하나였을 거예요. 중독된 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문제가 되고 있는 디올백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 행정관에게 유경옥 비서에게 줬을 거라고 추측했다.
솔직히 1,000만 원도 넘는 에르메스 버킨백 들고 다니시는 김건희가 디올백 300만 원짜리 그런 거 쓰겠어요? 유경옥 씨 쓰라고 줬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더 제보자 A씨를 또 만났다, 제보자 B씨를 또 만났답니다. 제보자 A 만나기 전에 제보자 B씨를 만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김건희를 만난 적이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 증거로 김건희와 주고받았다는 카카오톡 내용을 보여줬대요. 증거가 있는 겁니다. 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이 기자가 알고 있는 김건희의 휴대전화 번호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겠죠. 자, 제보자 B가 김건희를 만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밝히기는 어렵다. 그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제보자 B는 김건희 여사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문제의 디올백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한다. 그러자 김건희는 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그런 걸 왜 써요? 받자마자 우리 비서한테 줘버렸어요. 자, 유비석에서 유경옥 비서겠죠. 자, 최재형 목사가 비서 몇 명에 대해서 언급했죠. 그 중에 명품백을 제일 좋아하고 어울릴 만한 사람은 유경옥 비서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도록 최재형 목사의 증언과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의 취재 내용과 동일합니다. 보니까 이 시민보 기자가 거짓말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최재형 목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의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자신 있게 못 나오는 거예요. 비서한테 줬습니다. 비서한테 주고 비서가 뜯어봤습니다. 뜯어봤다고까지 해명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국가기록관에 보관돼 있다라고 거짓말 쳤죠. 맨 처음에 올 초에 대통령실은 이렇게 해명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그래서 국가 기록물이다. 국가 기록원에 보관해야 된다. 이런 투수 강경하게 나갔었어요. 정말 웃기잖아요. 외국 정상으로부터 받은 선물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이 뇌물 받은 걸, 몰래 뇌물 받은 걸 가지고. 한 발 더 나가서 이철규는 이런 찐윤으로 분류된 이철규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디올백은 대한민국 정부의 것이다.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면 국고 횡령이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자, 이런 투는 국민권익위원회 최근에 발표와도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이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최근까지도 유지가 되는데 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메모지를 뒤에서 주더라고요. 국회의원 질문하니까 뒤에 비서가 메모지를 전달해 주는데 그걸 보고 그대로 읽었어요. 디올백이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산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하나 사족을 푸십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아직 분류를 못하고 있다. 여지를 남겨둔 거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제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였어요. 여기 보면은 포장도 하나 뜯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고 거짓말 쳤습니다. 나중에 입장이 또 바뀌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작업 분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이 얘기도 나중에 나온 얘기 보니까 이것도 틀렸더만요. 보니까 이미 분류 기한이 도래했습니다. 했고 이게 받은 게 2022년도 8월인가 9월인가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3, 4월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2023년도 3, 4월까지는 끝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명도 거짓인 거죠. 여기에 대한 반론은 윤건영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윤건영 의원이 밝혔어요. 정진석의 해명이 잘못된 것이다. 이미 분류를 했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시작돼요. 갑자기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경옥 비서를 검찰이 소환한 조사를 합니다. 검찰에 나가서 유경옥 비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반환을 지시했는데 깜빡 잊고 못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김건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징계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을. 징계도 않고 그대로 갖고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틀 후에 또 다른 해명이 나와요. 보니까 깜빡 잊고 못 돌려줬다라고 하니까 이게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깜빡 잊고 1년 반씩이나 안 돌려줄 수 있느냐라고 이제 하는 거죠. 득달같이 달려드니까 그게 아니고 직접 김건희 측에서 직접 처음으로 해명을 나섭니다. 선물을 준 최재형 목사의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 추후에 당장은 돌려주지 말고 추후에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거다. 추후에
후회라고 하니까 깜빡 잊을 수도 있지 이제 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측에 최지우 변호사, 이 밉상 변호사 하나 있어요. 최지우 변호사가 해명하기를 자신만만하게 여사님의 결백을 강조하기 위해 포장지도 뜯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포장지도 뜯지 않은 채. 그런데 이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입장이 바로 바뀝니다. 자, 같은 날 다시 또 3시 47분에 이 최지우 변호사가 손발이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포장을 풀어보긴 했지만은 반환하기 위해서 그대로 다시 포장하여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3시간 만에 말을 또 바꿔요. 포장을 풀어보긴 했지만 반환하기 위해서 그대로 다시 포장하여 가지고 있다라고 3일 만에 말을 바꿔버립니다. 자, 희한하죠. 이 변명이 너무 궁색하지 않아요? 포장을 뜯지도 않은 채 계속 갖고 있다가 하다가 포장을 한번 풀어봤다 라고 또 거짓말하고. 이 검찰에 어저께 그 몰래 조사를 받았거든요. 거의 뭐 대통령 경호처 건물에서 소환을 받은 건지 지가 소환을 한 건지 지가 소환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는 가운데 검사 2명이 들어가서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전 질문항이 한 1000개 정도 되나 봐요. 쭉 사전에 줬던 질문지에 답하는 형식이라서 이미 문제를 알려주고 답을 하는 거야, 이건. 그게 조사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김건희를 털어주기 위해서, 무죄를 주기 위해서 형식상 조사를 한 겁니다.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는 둘러싼 그 건물 내 검사 2명이 들어가서 조사를 했다라는, 사전 질문지를 주고 조사를 했다라는 건 뭡니까? 이미 털어주겠다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 조사받을 때 당연히 디올백을 들고 원무 실물을 들고 나왔어야 되는 거죠. 아니, 압수수색을 했든지. 아직까지 제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디올백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디올백을 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구해서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심지어 이런 의문까지 갖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양문석 의원이 얘기하더라고요. 자, 사진 한 장 없대, 사진 한 장이. 조사했다는 사진 한 장이 없어. 소환조사했다는 사진이. 실제 하긴 한 거야, 이거 소환조사를. 자, 정치검사를 말뿐이 없잖아, 지금 소환조사했다라는 게. 짜고 치는 고수섭일 수도 있잖아. 그럴 가능성도 많다라는 얘기예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 소환조사 받았고, 이명박, 박근혜, 자, 이재명 대표 부부 다 소환조사 다 받았어요. 포토라인 다 썼습니다. 김건희만 안 선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거? 아, 정말로 열받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